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심적, 물적 피해 및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등에 대해 마왕과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활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welcome, welcome. 경고문 명심. 녹슨나사 완전 필승이 보냈는데요. 나 완전 페인 모드잖아. 요즘 밤에 고스 듣고 3-4시간 자고 학교 가서 보충하고 오후에 자율학습 10시까지 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 예술이고 고스 시작할 때랑 중간에 한 번씩 나오는 경고문 있잖아. 진짜 명심하려고. 나 완전 피해보는 중이잖아. 뭐 더 심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대강 나열해보면 정신적 피해, 매일매일 몽롱하다, 공부 안 된다, 산만해졌다. 그죠? 근데 그 산만해졌다라는 얘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주위 사람들한테 듣게 되는 얘기래요. 너 되게 산만해졌다. 그러니까 고수 들어도 성적 안 떨어진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학교 가서든 회사 가서든 알아서 중간에 꾸벅꾸벅 졸면서 보충하니까 잠 못 자는 건 어떻게든 내가 해결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백수기 때문에 고스를 듣는다고 해서 꼭 잠시간이 모자라는 건 아니다. 낮에 고스 밤새도록 해도 괜찮을 만큼 디비 잔다.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산만해졌다라는 얘기는 다들 공통적으로 듣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네요. 왜냐면 너무 사람이 이렇게 한 군데다 딱 꽂혀가지고서 이 고지 곧대로 집중력 유지 이런 거 너무 계속하면 암 걸려요. 사람이 산만할 땐 약간 산만해야지. 문제는 근데 이 산만이라는 게 약간 바이러스성을 띠고 있어서 본인만 산만해지면 되는데, 그 산만해진 인자가 반에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주위 사람까지 산만하게 만든다. 이런 게 좀 문제긴 한데, 물질적 피해.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지각하잖아. 택시비 장난 아니다. 밥 못 먹고 가니까 빵값, 이것도 장난 아니다. 성적 하락. 학교에서 무진장 찬다. 하락 곧 나타날 것 같다. 인성 변화. 잠 못 자서 성격 더러워졌다. 주변에서 받는 오해. 친구들 왈. 너 밤에 뭐해? 야한 거 보냐? 작작 좀 해라. 좀 눈 봐라. 쌤들 왈. 요새 OCM 보냐? 이제 고3이다. 작작 해라. 응? 기타 등등. 나의 이 변화에 대해서 마왕이 책임질 인간도 아니고 여하튼 이래서 경고문 명심하려고. 그래서 오늘은 고스 포기하고 잘련다. 학교 수업 시간 내 뒤에 나가서 또 서서 졸기 싫거든. 내일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줘야겠어. 네, 열심히 해보세요. 잘 되나? 네, 소식 전해주세요. 고스를 들음으로 해서 생기는 인성 변화, 성적 하락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는 고스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들이 멋모르고 이 방송을 들은 다음에 생길 폐해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지, 이미 고스를 들은 식구가 자신이 중독된지도 모르고 고스를 끊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인성 변화, 금단 증상, 기타 등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도 저희는 여전히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거에서도 책임지지 않고 있거든요.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지, 더 큰 피해가 있는지, 끊으려고 그랬다가 피 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 보시고요. 가사 해석 방송에 대해서 저번 주 수요일에 보헤미안 랩소디와 호텔 캘리포니아의 가사 해석의 의도와 반응에 대한 평가가 어떻다고? 천만의 말씀. 가사를 알고 들으니 훨씬 탐미적이고 미학적이더군. 현학적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영미 대중음악인들도 생각이 있을 건데 마냥 아름답다고 명곡으로 칭찬하진 않겠지. 특히 Nova Night Smells Like Teen Spirit 가사 죽이더군. 정말 아름다웠어. 마왕 앞으로도 가사에서 부탁해. 물론 마왕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겠지만 뒤통수를 와장창 때려주는 그들의 정신이 아름다울 뿐이지.
계속 수고해. 웃기지 마셔라는 제목으로 가사에서 방송 괜찮았다. 왜 그러냐? 라는 이런 글도 있네요. 제목, 나 고스 식구 아니거든? 요새 불면증에 시달리다 고스를 듣게 됐어. 한 2주쯤 됐지. 사실 아직 파악이 잘 안 돼. 나 음악에 깊은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왕이 얘기하는 뮤지션 반 정도는 처음 들어봤고 그래. 어이, 그럼 조예가 상당한 거예요. 요즘같이 음악 안 듣는 시대에. 청취하면서 내가 아는 세상은 참 좁다는 걸 느껴. 처음엔 나와 다른 세계다, 여긴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냥 궁금하고 자꾸 듣게 되더라고. 근데 왜 지난주에 가사 알고 듣자 했잖아. 그거 듣고 충격받았잖아. 내가 얼마 전에 이글스 공연 DVD를 보고 삘 받아가지고 요새 기타를 배우고 있거든. 호텔 캘리포니아 연주하는 거 들으면 진짜 멋지더라고.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근데 내가 평소에 영어를 많이 멀리해. 그래서 외국 노래는 잘 모르는데 그 노래 뭐 워낙 유명하고 개나 소나 한 번씩 불렀잖아. 그래도 후렴구만 대충 알았지 그런 뜻인지 몰랐다. 마왕 아니었으면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야. 내가 2주 동안 들은 고스 중에 그날이 최고였어. 그런데 어제 마왕이 그랬잖아. 그날 방송에 대한 고스 식구들의 항의가 많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거 있지. 난 고스 식구가 아니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아니요. 뭐 고스 식구라고 할만한걸요. 말투 자체도 그렇고. 고스 식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100%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자는 제가 무슨 이 마이크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한테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고 전파시키고 현혹시키고 혹세무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우리 고스 식구들은 몰라서 하는 얘기고 우리 고스 식구들이 제가 뭐 아무리 침을 튀어가면서 얘기를 해도 자기 마음에 안 와닿는 얘기나 자기 생각하고 틀린 얘기를 그런가 비워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이런 인종들이 아닌데다가 예? 표현법이 이상합니까? 아니 청취자들이 DJ들 보고 이 인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DJ는 청취자를 향해서 인간을 합쳐놓은 이 인종들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자기 청취자들 뭐라고 얘기하나요? 마왕 안녕. 방학 동안 놀고 있는 마이냐. 요새가 방학이야? 아 1월달이구나. 1월달에는 방학이군요. 초중고 대학교 할 것 없이. 그 사실을 이제 알았네. 계약할 때 됐다고? 아니 누가 좀 얘기해주지. 요즘 초중고 고등학교 대학교 방학이라고. 생각해봐. 나한테 얘기해준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왜 얘기해야 되냐고? 내가 학생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콩나물 지루에 실려서 학교를 가든 학교에서 무슨 꼴을 겪든 나는 알바 아닌 성인이니까 뭐 방학이라서 기분이 좋은지 뭐 방학이라서 뭐 고스 듣기가 편한지 이거에 대해서 나는 알바 아니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고스를 듣기 힘든 상황이 돼도 자기들이 어떤 고통 속에서 그걸 감내하면서 고스를 꼭 듣고자 노력하는지 나는 알바 아니니까. 원래 우린 그런 사이 아닙니까? 나 방학 동안 놀고 있는 마이냐. 어제 방송을 듣고 마왕이 사기 안 칠 때도 있구나. 진짜 제대로 된 사실을 말할 때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 초콜릿 얘기고 맞는 얘기야. 그래요? 저 진실을 말할 때도 많아요. 진짜요. 지금까지 한 얘기 다 거짓말인데 이것만 사실이거든요. 저 진실 말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방송 들으면서 마왕이 하는 말을 듣고 감동을 했잖아. 그리고 알록산 얘기 듣고 마왕 때문에 인터넷을 한참 뒤졌지.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보게. 뭐 마왕이 감명받았다고 하면 의해 한 명 또 넘어갔다고 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 맨날 하는 말이니 신경도 안 써. 뭐 다음은 마왕이 알아서. 제가 그렇게까지 에브리데이 사기를 치는 걸로 보이나요? 보이겠구나 참. 사기 쳐먹는 거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역대 우리 청취자들 피드백 가운데서 식구 피드백의 최고는 그거였어요. 제가 1시간 동안 정말 얄팍이 사기를 치고 이 거짓말 저 거짓말 역사 일로 갖다 띄어다 갖다 붙이고 인물 일로 갖다 붙이고 온갖 거짓말 다 했는데
2부로 넘어가니까 클래스 오브 락 이러고 가더니 갑자기 진지해져서 이제 레드 제플린이니 뭐 예스니 막 이런 밴드 이름이 나오니까 저것도 사기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레드 제플린이라는 밴드가 과연 세상에 존재했었을까? 정말로 비틀스가 이 세상에 존재했을까? 이게 막 헷갈리더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것일까? 잠깐 당황은 했습니다마는 그다지 길게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청취자 19 말고 19는 우리 고스 19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19인 거고 아직까지 19는 아닌 근데 방송 듣고는 있는 청취자 피드백들 가운데서 베스트입니다. 헉스 지금까지 진행자가 황마담인지 알았어요. 이런 홈피에 처음 들어왔는데 진행자가 전 지금까지 황 뭐더라 개그 콘서트의 황마담인지 알았어요. 신해철님이네요. 지성 사실 2% 들은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황마담이랑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서 우아 이론. 저 TV 안 봐서요. 요즘 사람들하고 사실 대화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김승경 선수가 리마리오 춤을 흉내낸 세레모니를 했다 그러는데 리마리오를 본 적이 있어야 그게 리마리오 춤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마담이 누군지도 모르. 어떤 캐릭터? 여장 했는데 목소리는 이렇게 내 그냥? 여장했을 땐 여자 목소리처럼 내는데요. 본래 목소리는 남자. 별로 좋은 얘기인 것 같지 않으네요. 게다가 이제 존댓말 왼 존댓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식구가 된 확실한 식구는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만 그냥 됐어 장안의 화제리 말이요. 그래도 이봐망 오늘 내가 말이야 라든가 애구 내가 막 이놈의 인간 때문에 뭐 이런 우리 식구들이 늘 반응을 대하다가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웬 신해철님? 이야 그걸로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다른 방송처럼 상품이나 있으면 그런 거라도 드리겠으나 그런 거 없으므로 그냥 방송에 들으시고요. 자 노래 나갑니다. 예이. 들으신 노래는 Drowning Pool의 Numb 들으셨고요. 오늘 광고 전에 아까 첫 곡으로 나간 노래는 링킨 파크의 Be Myself 들으셨습니다. 가만있으면 상품은 없고 우리는 가끔 공연 티켓이나 이런 거는 드리는데 공연 티켓도 사실 공짜로 표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구경을 하면은 자기 돈 주고 산 거보다 짜릿하고 찌릿할 것 같은데 사실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브 앤 테이크에 의거하여 자기가 뭔가 노력한 게 있어야 티켓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 공연 티켓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Shadows Fall. 아주 강력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이 밴드 치고는 최근에 아주 괜찮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밴드예요. 그 빌보드 앨범 차트의 데뷔 순위도 최근에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뒀고 지금 말하자면 미국에서 공연 돌면은 보통 3팀 정도 한꺼번에 뭉쳐서 논다 그랬잖아요. 오프닝 밴드 있고 세미 파이널 있고 파이널 있고 지금 세미 파이널 등급 정도 되는 밴드니까 자기네 단독 공연을 전 미를 돌면서 뭐 몇천 명 규모 이 공연 가기 직전에 있는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창 뜨는 기세가 원래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클럽에서 오는 이례적인 내한 공연이지만 다음번에 상당히 뜨면 굉장히 티켓값도 비싸질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스타디움급으로 공연하게 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 지금 성장 중인 밴드니까 지금 봐두면 좋을걸요? 2월 12일 토요일 저녁 7시 그러니까 홍대 주차장 상수역 쪽에 있는 롤링홀에서 합니다. 그리고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이 락 공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공연은 클럽 공연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명 밴드가 되면은 극장급 공연 이게 이제 주력 공연이 되고 클럽 공연이 가장 생생하고 가까운 공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디움급 공연은 되게 성공한 밴드들이
DVD 한번 찍을 때나 비디오 한번 찍을 때 뭐 그 다음에 거창하게 투어 한번 돌 때 하는 거라서 스타디움급 공연은 사실 예외적인 거라고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외국 밴드들의 공연이 그렇게 잦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DVD나 비디오나 뭐 이런 거 구입해서 보면 야, 이 서양 사람들 밴드는 맨날 다 스타디움에서 저렇게 공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 중인 밴드가 뭐 굳이 돈이나 뭐 이런 거 인식해서라기보다는 전 세계 팬들을 두면서 자기네 경험 다지면서 자기네 음악 전 세계 상대로 알리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이제 클럽 규모나 혹은 중극장 이하 규모로 오는 이런 밴드들은 우리가 환영을 해줘야 돼요. 표를요 하루에 2명꼴로 7분한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스트 이벤트 GHOSTEVENT 골뱅이 한메일.net 고스트 이벤트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섀도우스 폴의 음악 감상기 내지는 자기의 인상. 그러니까 섀도우스 폴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초대권을 얻었다라는 상태에서 공연을 가서 그들의 음반이나 이런 걸 감상해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듣는 노래인데 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우리 고스를 대표해서 가는 식구들은 이 밴드들 노래 다 알고 숙지한 상태에서 공연을 갈 수 있도록 특히 섀도우스 폴의 이번 음반의 각 노래에 대한 감상평을 적어 보내시면 저희가 그 감상평을 쓴 걸 보고서 뻥이다 아니다를 판별하여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섀도우스 폴 얘기는 여기까지 그렇다라고 하고 망옥 씨 그런 특집 없어? 그거 있잖아. 굳이 특집이랄 것까지 하기는 그렇다 특집. 365일 에브리데이 특집인 고스지만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꼭 특집이라고까지 해야 돼? 특집. 특집 기념으로 뭐 망옥 노래 돌리고 동방신기 노래 돌리다가 꼭 특집이라고까지 할 건 없는데요 특집. 이런 거 하는 거야. 왜 이런 거 건의하느냐고? 그냥 TLJ가 보낸 글이었습니다. 아이디 정지형 24시간에 처합니다. 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왜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서 식구가 의견을 내고 건설적인 의견을 냈는데 왜 아이디 정지를 주냐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했거든요? 특집이라고까지 말할 건 없는데 특집 비스무리한 특집. 특집이 아닌 듯 하나 특집이랄 수 있는 특집. 말만 바꿔가면서 요로조로 돌려가면서 온갖 말로 뻥쳐가면서 다 했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특집. 오늘도 1시간 방송 찰 무렵에는 오늘은 이런 특집이었군요 라고 얘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뒷북 치지 마세요. 뒷북. 둥둥둥. 식구들의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드론 찍고 BS가 왈 고스력 원년을 제정해야 돼. 얼마 전부터 생각했는데 고스에는 고스 식구들이 사용하는 고스력이라는 게 있잖아. 고스력도 기왕 사용한 건데 원년을 지정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 고스 식구들에게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력보다 고스력이 더 영향력이 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마왕 탄신해를 고스력 원년으로 2. 고스가 시작한 해를 혹은 고스력 원년으로 혹은 고스의 성인인 놀자님이 탄신한 해를 고스력 원년으로 등등 하나를 지정해서 원년으로 삼고 사용하자는 거지. 어떨 것 같아? 마왕과 여러 식구들의 생각을 돌고 싶어. 양치기 소녀 왈. 미안, 난 귀차니즘이라 그냥 누가 만들면 사용할 퍽. 누가 만들어 봐봐. 근데 제가 드릴 말씀 우리 식구들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고스력은 고스에서 쓴다고 해서 고스력이 아니야. 주체력이라고 날 중심으로 도는 세상이 우리의 모토인데 웬 통일?
고수력이 생긴 이유가 세상은 날 위해 돌아가고 있어! 라는 것 때문 아니야. 근데 원년을 어떻게 정해? 식구가 몇 명인데.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고수력은 세계 최초의 주체력으로서 자신이 센터 오브 유니버스, 내가 사라지면 이 세상도 곧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극도의 인간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주체역법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운행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런 태인력이 있고, 이 달의 운행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음력, 태음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고수력은 자신의 운행 주기를 따져서, 그것도 우리 고수 식구들의 특징인 불규칙, 즉흥성, 예측 불허,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만들어진 주체 달력이기 때문에, 고수력의 원년은 언제냐? 내가 고수 식구야 라고 자신이 인정한 순간, 그 순간 고수력이 발동되면서 우주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돌기 시작하면서 고수력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력 원년은 우리 고수 식구들의 숫자와 똑같고, 그리고 자기가 고수 식구가 된 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한 날, 그날이 자기 고수력 원년 발동 기념일이 되는 각자의 기념일을 가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초보 고수 식구들 위해서 고수력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밤 12시가 넘어가면 이 요일이 바뀐 것으로 치는 그런 24시간제의 야비함, 그리고 사실상 우리 인간이라는 이 동물이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밤에 자고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되풀이했는데, 전기 없던 시절, 혹은 밤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생산성을 가지기가 너무나 난처했던 시절, 밤이라는 시간이 생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이니까 빛이 있어야 뭘 하는데, 이 연료 같은 것들이 귀하고 호롱불 하나 밝히는 것이 굉장한 사치였던 그런 시절, 이런 시절을 지나서 이제 문명화된 이런 현대에 와서 밤이 창조성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24시간으로 12시 땡 쳤다고 해서 다음 날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현재 밤에 활동하고 있는 인간들은 무시하는 짓이며, 또한 관습법에도 위배됩니다. 사람의 관습에 의하면 자고 아침에 꼭 끼워 하고 일어나서 해가 떠야 날이 바뀐 것이 되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 고수에서는 다음 날에 해가 떴어도 내가 자고 일어난 게 아니면 날이 바뀌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새고 놀았다, 그래서 다음날 오후까지 계속 술 마시고 놀고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놀기 시작했으면 날짜가 일요일로 바뀌었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24시간제로 따지면은 이미 토요일로 넘어왔다, 지금 토요일이야 라고 주장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직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구나, 오늘부터 그러니까 놀기 시작해서 아침까지 안 자고 다시 24시간을 넘겨서 72시간에 도전하면서 계속 놀았다, 날 안 바뀐 겁니다. 아직까지 계속 금요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안 잤으니까요. 자고 일어나야 날이 바뀐 거라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달력과 자기 사이의 오차는 어떻게 해소하느냐. 음력을 사용함으로 해서 생기는 것은 4년에 한 번씩 윤달이라는 걸 만들어서 생긴 오차를 수정하게 돼 있죠. 예, 개인별로 주체력이므로 각자 윤일을 설정해서 2시간 자고 일어나 주시고 날 바뀐 걸로 인정, 1시간 자고 눈 잠깐 떠주시고 날 바뀐 걸로 인정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차가 났던 날들을 한꺼번에 수정하는 것은 개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귀찮다면 날짜를 건너뛰어서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일반 빛의 세계 날짜와 자신을 동기화시킨 후 며칠간이 기억이 안 나는걸? 이라고 말하면서 씩 웃어주면 수정이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궁시렁 마녀왈, 도대체 식구들은 뭐 하는 사람인 거야?
전부터 신기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궁금해. 식구들은 뭐 하는 사람인 거야? 아니, 뭐가 그렇게 아는 게 많아? 마왕이 무슨 말만 하면 피드백이 막 날라오잖아. 역사, 정치 가리지 않고 말이야. 신기해. 원래부터 아는 것들이 많은 게야? 아니면 잘 모르는 말들인데 피드백을 쓰기 위해서 조사 들어가는 게야? 나도 조사하고 자료 찾아가면서 피드백 날려야 되나? 여기에 대한 우리 식구들의 답변은 좀비 마녀 신조는 워낙 인구 분포도가 높아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퀴벌레, 애벌레 숫자와 맞먹는 식구 숫자, 결과가 당연하지 않느냐. 노력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식구도 있습니다. 식구니까 발벗고 나서서 알아주는. 난 지난번에 어떤 식구가 연금에 대해서 묻길래 연금공단 다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쓴 적도 있어. 강한 집착 강한 형이지. 먼 산 무기. 나도 궁금해. 진짜 아는 거 맞는 것 같아. 이런 식구들도 지금 있고요. 일단 식구 수가 천문학적으로 많잖아. 그래서 사회 각처에 두루두루 퍼져 있는 식구들이 모이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 살인 중독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고스 식구들의 특징이 전국 각지 사회 각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암약하고 있다. 겉으로 티는 나지 않고 있으나 이런 게 우리 식구들의 특성인데,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에 대해서는 글쎄 뭐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솔직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달까? 그거는 뭐 절대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근데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하여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고스 식구들 중에서 초기 식구들은 여기서 캬캬캬 내지는 야하하 막 이런 말에다가 온갖 비속어를 남발하면서 지금 사연을 나오고 있는 우리 식구의 직업이 선생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당혹하는 그런 식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성직자인 우리 고스 식구들이 쓰는 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당혹해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란 다 다중 인격이고 이 내면에 숨겨진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그런 걸 궁금해하기보다는 사회 각처에 우리 식구들이 암약하고 숨어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지 말라라는 우리 고스의 룰에 따라서 사회 어디서 우리 고스 식구들을 만나더라도 은밀한 문 대화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 고스 식구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밝히는 일을 대단히 주의해서 하시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지쳐. 노래를 뭘 듣냐면, 당연히 좀 전까지 실컷 이 사람들 얘기했으니까 Shadows Fall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What Drives the Weak. 네, Shadows Fall에 이어서 들은 노래는 System of a Down의 Bounce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맨날 움직이는 비트가 가끔 들을 때는 어떨 때는 좀 코믹할 때도 있고, 그 친구 아버지들 얘기들이 요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뭐 잣 좋아하시던 아버지 얘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친구 아버지도 재밌다, 뭐 우리 아버지도 재밌다, 막 이 아버지들 웃긴 얘기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내 친구 아버지도 정말 재밌으신 분이야. 걔네 집 제삿날이 됐는데 제사상에 올려야 할 과일 중에서 그 계절에 없는 과일이어서 친구 어머니가 과일을 못 구하셨대. 그래서 아버지한테 과일 좀 구해오라고 부탁을 하셨나봐. 친구 아버지는 털레털레 나가셨는데 곧 돌아오셨는데 손에 도넛 스트로베리 맛을 잔뜩 가지고 오더니, 우리 과일 대신 이거 제사상 그냥 올리자 하시더니 떡하니 제사상에 도넛을 올려놓더래. 친구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사 끝난 다음에 도넛 나눠 먹었대. 괜찮지 않나요? 예, 그 제사 때 뭐
홍동백서, 좌포우회 이렇게 따지는 룰에 의해서 조율이시, 이율조시 뭐 하여간 뭐 그 놓는 과일 종류, 음식 종류 이게 절차에 엄격하게 딱 규정돼 가지고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그 뭡니까 돌아가신 분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 뭐 이런 거라서 그 제사상 원래 그 격식에 맞는 종류의 음식은 아니지만 고인이 평소에 좋아하던 유난히 좋아하시던 음식 제사상 음식 아닌데 그런 것들을 올리는 거는 그 규율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정성으로 그 딱딱해 보이는 그런 유교적인 그런 재래의식에서도 뭐 그런 부분의 그 유도리는 그런 부분의 융통성은 다 있거든요. 이거 참. 예. 심지어는 우리 집은 어땠냐면 그 제삿날 제사상 앞에 다들 엄숙한 분위기로 이렇게 서가지고 보내면은 애기들은 지루하잖아요, 사실은. 그래, 애기들은 참성 없잖아요. 오랜 시간 뭐 이렇게 견뎌라 하는 게 애들한테는 힘든 일인데, 그것도 제사상 앞에서 마냥 서가지고서 뻘쭘히 이렇게 기다리고 앞에서는 뭐 앉아가지고 물론 뭐 향도 피우고 뭐 술잔도 올리고 하지만 애들이 그런 거 알게 뭐야. 그럼 못 견디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집 제사 시리즈 중에 히트. 제사 지내는데 우리 조카 막내가 제사상에 촛불이 켜 있잖아요. 얘는 촛불을 맨날 어디서 보냐면 생일 케이크에 촛 꽂아놓은 거. 그러니까 촛불 자 하나 둘 셋 그럼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훅 해가지고 촛불 꺼지는 거. 이거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형 생일이라도 지도 옆에서 같이 바람들 불고 싶고 엄마 생일이라도 그 케이크 옆에서 같이 서가지고 바람 같이 불어주잖아요. 훅 불고. 이게 너무 좋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쫄쫄쫄 방으로 들어오더니 제사 지내는 도중에 옆에 켜있는 촛불을 훅 이렇게 해가지고 끌라고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하지마 막 이러는데 자기는 왜 하지 말랬는지 이렇게 딱 보더니 왜 하지 말라는 거지? 칭찬받아야지. 내가 이제 이 촛불 훅 불어서 끄면 박수 치겠지 이런 표정으로 훅 해가지고 촛불 껐어. 근데 뭐 어른들이 그거를 애끼놈이라고 야단칠 것도 아니고 야 이건 끄는 촛불 아니야. 그런 다음에 촛불 다시 켜고 뭐 제사 진행하고 이런 분위기였겠지만 사실 한 1, 20년 전에는 제사 분위기가 이렇게 느슨하지가 않았어요. 우리 집도. 자수하자면 가정의례 준칙 있잖아요. 그거에 의하면은 그 3배로 된 그 옷 입고 망건 쓰고 이러는 거를 다 못하게 돼 있다고요. 무슨 정말로 초상 치를 때 상주나 그렇게 입을까? 근데 옛날에는 제사 지낼 때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그 3배 옷 입고 망건 쓸 거 다 쓰고 그러고 제사 지냈거든요. 근데 가정의례 준칙에서 이제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거를 간소화할 것을 정부에서 이제 명령을 했는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지켰거든요. 격식 차릴 거 다 차리고 그리고 되게 엄했어요. 제사 분위기가. 아무리 어린애들이라도 그 조금만 움직이거나 콜록 소리만 나도 아주 매섭게 야단 맞았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제사에 점잖게 앉아가지고 앉아가 아니지 서야지 점잖게 서가지고 끝까지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요새 우리 집 제사는 한 20분이 끝났는데 옛날에는 2시간 가까이 지냈다. 친척들도 엄청난 숫자 모이고 그러니까 정말 팔춘 제사까지 다 가는 거예요. 친척들끼리. 그리고 나서 제사 끝날 때까지 미동도 안 하고 소리도 안 내고 절할 때 하고 다 하면 어른들이 고놈 용하고 장하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하고 그러면 애가 뭐 제사 즐겁겠어. 그 칭찬받는 재미에 2시간을 서서 버티는 거야. 얼마나 불쌍한 해초 불쌍한 나의 어린 시절 돌리도 내 어린 시절. 근데 뭐 요새는 분위기가 느슨해졌달까 제가 볼 때는 군기가 빠졌달까 이런 분위기인데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 거였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그 제사라는 의식을 이제
돌아가신 고인의 영혼이 정말로 여기 나타나서 자손들을 다 굽어보고 음식들을 쑥 그 영이 맛보는 식으로 정말로 맛보고 간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문화로서 또 가족 친족 간의 단결을 도모하고 또 고인을 기리는 그런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 제사를 우상숭배 미신이다 해가지고 엄격하게 금지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은 같은 그리스도교 계통이라도 제사는 그거는 뭐 종교 의례로서의 라이벌로 볼 게 아니라 그 자국의 문화와 관습으로 봐서 기독교 계통의 종교가 그렇게 파괴적으로 남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부수면서 들어가면 안 되고 어느 나라나 자국에 들어가면 그 나라 문화나 관습을 존중하고 융합돼야 된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괜찮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말이 샜잖아. 근데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데 요새 느슨해지고 나더니 급기야는 지난번에는 우리 중조모 제사였나 언제였나 했는데 웬 파인애플을 제사상 위에 그래가지고 엄마 지금 저거 뭐냐고 아니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나라 어느 예법 어느 격식에 제사상 위에 딱 4종류잖아요 올라가는 거 응? 저기 그 뭡니까 과일에다가 그 다음에 견과류까지 포함해서 딱 지정돼 있잖아요. 웬 파인애플 그랬더니 아니 고인이 살아야 계실 때는 그때는 우리나라의 파인애플은 굉장히 귀한 수입 과일인데다가 통조림 형태로 이렇게 잘라놔서 둥그렇게 잘라놓은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구경해보지를 못해서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생긴 그 파인애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그 미군 부대나 그 당시에 미제장수라고 그러던 그런 수입 물건들 이렇게 팔던 극히 희귀한 데서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제 초콜릿, 파인애플 깡통 이런 거였다고. 칵테일 깡통 이런 거. 그러던 시절에 그 통조림 해가지고서는 반쯤 사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어가지고 그냥 생각나서 올렸는데 뭐 어쨌다는 거냐. 뭐 어쨌다는 거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럽시다. 또 최근 사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카 애들 나이 또래들 이제 3살에서 한 7살 사이에 가장 주력 부대들 제사한 날 친척들끼리 모이면 가장 귀여움받는 이 주력 부대 중에 한 놈이 제사가 뭘까 하고 이렇게 딱 보면서 분석을 해보는 결과 돌아가신 분한테 음식하고 막 이런 거를 차려드리면서 인사도 하고 뭐 이러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단에는 되게 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제사 지내고 있는데 그 정말 참을성 없는 아주 애기들 나이들은 걔네들 거기 서가지고서 계속 야단치면서 똑바로 서 이러는 걸 가혹행위라고 생각해서 최근에는 이제 제사에 안 끼우거든요. 아주 아이들은. 근데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자기도 끼고 싶은 거예요. 쫄래미 제사상으로 걸어오더니 자기 장난감을 제사상 센터에다가 딱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너 그거 할머니 드린다는 거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어이,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일동 어른들 전부 감동 먹었잖아요. 자기가 되게 아끼는 변신 합체 로봇인데 지금 이 영정 안에 있는 뭐 사실은 할머니도 아니고 증조 할머니 뻘이 넘는 그런 분이지만 잘 모르는 분이지만 자기 핏줄이라니까 자기가 아끼는 거를 드리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그 변신 합체 로봇은 물론 할머니는커녕 어른들이 장성한 어른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며 물론 뭐 장난감 좋아하는 어른들 매니아들도 있긴 하지만요. 또 제사상 위에 올라가는 음식도 아니건만
야, 이거는 유효타다라는 그런 무언의 눈빛들이 어른들 사이에서 오고 갔어요. 그래서 제사 끝날 때까지 가운데다 변신 합체 로봇 딱 놓고서 전부 절했잖아, 어른들이. 그래서, 글쎄, 그런 생각들 뭐 굳이 말로 우리가 표현은 안 했지만요. 고인은 지금 영정 안에 계신 분한테 우린 이렇게 형식적으로 절을 하지만, 만일 이분이 살아계셔가지고서 노년의 생일상을 받는 거였다면, 음식이랑 이렇게 차려놓고 나서 맨 막내 손자 꼬마가 할머니가 그 장난감 좋아할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되게 중요한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할머니 드릴 거예요 라고 이렇게 딱 내밀었으면은 얼마나 어이구 이놈 그러면서 귀여워하셨을까 라는 그런 당연한 생각이 드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정의나 그 조그만 꼬마 아이들이 친족이나 혈족, 핏줄 이런 개념과 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 몇백 년 동안 내려왔을지 모르는 이 제례 절차의 원래 규정보다는 훨씬 더 이것이 소중하다. 라는 게 그냥 뭐 다다다닥 서로 눈빛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제일 망가졌을 때는 그때네요. 우리 막내 조카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사 지내는데. 보통 노래하면 어른들이 무조건 귀여워해 주니까 서로 노래 안 한다고 빼다가 애기들 왜 노래 시키잖아요. 어른들 모여가지고서 무슨 잔치하고 이러면. 그러면 서로 안 한다고 이렇게 빼는 척하다가 그 다음에 마이크 잡고 서로 안 놓고 막 이러는데 애들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걸 딱 보더니 아유 그래 잘한다 할머니가 네 노래 들으면 아주 기뻐하실 게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우리는 점잖게 절하고 앉았다 일어나서 이제 향 피우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술잔 올리고 막 이러면서 옆에서 조카는 계속 노래 부르고 그 애기 노래를 들으면서 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놈 계속 메들리로 뽑더만 어떠세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형식이나 뭐 그런 것들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게 훨씬 더 존중돼야 되겠죠. 자 2부의 프라이데이 나이트 파티 오늘의 컨셉트는 여전히 심하게 망가지자입니다. 사진 가운데서 추첨해서 2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넥스트의 혁명전야 콘서트의 티켓을 줄지도 모르고 여러분 사진 꼴 봐서 이 정도면 덜 망가졌네 라고 생각하면 네, 안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달린 거죠. 2부에서 뵐게요. 참 사진은 지금 실시간으로 당장 찍으면서 고스 게시판에 한쪽으로는 올리면서 놓으세요. 왜냐면 2부 오늘 파티는 썩브라더스가 진행할 거고 저는 고스 게시판에서 여러분 사진을 직접 검색해서 걸러낼 거기 때문에 하여간 파티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썩브라더스와 오랜만에 만나서 아주 무흐한 파티 즐기시기 바라고